same. 바쁜 네 머리를 식혀줄게. 꽉 잡아 멀리 널 보내줄게. 닿는 대로 내릴 수 있어. 네, 건강한 이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5월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결혼식 사회한다고. 특히나 기억나는 순간이 그 혼인서약서 읽을 때 낭독할 때인데, 근데 사람이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사회를 보고도 헤어졌다라는 커플도 몇 분 있어서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람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고, 이혼이 대세다, 이혼을 권장하는 코너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헤어져야 한다면, 이별해야 한다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박선우 변호사,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재산 분할인데, 재산 분할, 또 돈인데요. 정말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혼 소송 자체보다는 재산 분할을 더 중요시해서 그걸 더 많이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당사자분들께서는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기도 한데, 뭐 자산가분들, 뭐 아주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재산 분할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그 코로나로 재난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혼 소송 중에 그게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걸로도 뭐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나요? 네, 예.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나누긴 나눠야 되니까. 네,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예.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집이 만약에 한 뭐 두 채, 세 채, 네 채 있는 분들은 너 두 개, 나 두 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인 분들은 이걸 많이 나누게 되면은 새로운 집으로 이주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변호사님 찾아오실 것 같네요. 네, 그 뭐 아파트가 여러 개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면 되지만, 예. 만약에 뭐 진짜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없이 그냥 뭐 소액의 뭐 전세 보증금만 있다고 하면, 예. 그 전세 보증금을 또 나눠야 할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때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또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상담하실 때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그 사례도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그 선생님, 재산 문제 이제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분할을 해주려고 하니까 배가 너무 아픈데 네. 그건 아닌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가 아파요 네, 하는 네. 분들도 네. 있어요? 와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으시죠. 아, 네. 그래요? 네. 아, 내가 분할을 해야 네. 되는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네. 없다.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수치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재산 얼마 있고 이거 나눠주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기여한 것을 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많이 화를 내시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 저는 이 재산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재난지원금으로 다퉜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인데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감정이 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사회를 많이 보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에는 네. 뭐 얼마든지 예.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로 시작을 했는데, 잠시만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다루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산 분할 얘기하는데 시간 분할하기 어려워요. 네. 예, 라디오는 광고 듣고 오시고요. TV, 유튜브는 NC다이노스 아기 공룡 만나고 오시죠. 네, NC다이노스의 김조원 선수 이제 TV, 유튜브 통해서는 듣고 또 보고 오셨을 텐데, 예, 김조원 선수가 뉴스 파바라고 했어요. 예, 뉴스 파바하니까 배도 좀 고파지는 것 같고, 파바하니까. 네. 그리고 열심히 팔아죠. 예, 네. 열심히 팔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예,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혼인서약 얘기하다가 네. 끊겼잖아요. 네. 얘기 좀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혼인서약을 할 때는 우리가 언제 이 사람과 이혼하겠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아요. 예.
사랑으로 맺어졌으니까 나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순간이 되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상한 거죠. 네네. 마음이 서로 상하고 상대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재산을 나누는 순간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금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이제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맞습니다. 이해는 네네. 가신다는 말씀인 네네. 거죠. 감정적으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면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좀 더 내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없이는 서로 조금 지치는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네. 재산이 너무 이제 큰 빙산이면은 네. 이게 계속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이 미래님께서도 이혼을 하게 되면 치사해지는가 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범죄도시 보면은 그 손석구 배우에게 마동석 배우가 네. 5대5 누가 온대라고 묻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도 그렇게 딱 이게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나눔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어떤 정형적인 기준이 예. 있다기보다는요. 보통은 이제 뭐 양 당사자의 어떤 재산을 합해서 보통 기여도를 산정을 해서 뭐 5대5, 6대4 이렇게 나누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뭐 어떤 재산은 남편 소유로 또 다른 재산은 아내 소유로 이렇게 남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여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예전에는 전업주부의 뭐 가사노동에 대해서 기여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일 하면서 벌어오는 그 배우자를 더 높게 좀 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가사노동을 조금 더 낮게 본 부분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뭐 혼인 기간이 뭐 10년이 넘어가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신 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여도를 뭐 5대5까지 하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헌신이나 뭐 기여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참 준현님께서도 대사 중에 누가 오야 합니까 하셨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계속 살펴볼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도 그런 거 있대요. 요즘 얘기로 집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서 네. 와 좋다 하다 근데 네, 네. 그 고점에서 네.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혼을 해야겠다 네. 싶어서 그 선 이혼하고 후 분할하면 안 되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그게? 네, 이혼 후에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예. 또 청구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혼부터 하고 네, 집은 아까우니까 네. 다시 반등을 해서 고점을 찍으면 우리가 합의하는 그 금액대에서 분할하자 이게 가능하단 네, 말이죠.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 나중에 뭐 누가 그 합의를 깼을 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아파트 가격이 낮아요.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분께서 좀 소송을 끌어달라 오를 때까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두 분 이혼 소송에서 막 극심하게 다투셨는데 예. 그런 부분 두 분이 합심을 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예. 의견을 일치를 보시더라고요. 참 그건 좋은 것 대단하네요. 같아요. 네. 아 좋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조심하시라 말씀드린 부분이 네네. 뭐냐면 극도로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집을 사고 팔거나 하는 중요한 결정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 당장 이혼하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분할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네. 않고 오히려 흥분해서 예, 조금 맞습니다. 헤어져야겠다 네네, 싶어서 그냥 네. 처분하는 건 예,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참 한때는 정말 예.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까지 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집값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은데 나누면 안 되겠는데 해서 합심해가지고 네, 네, 네. 맞춰서 조절해서 네, 네. 분할한다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개탄스러운 네. 것까지는 없고요. 좀 예. 그런데요. 그래도 인간의 심리를 그럼요. 보셨을 때 네. 뭐 충분히 그럴 법하고 제가 예.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 이혼율도 갑자기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와 그럼 뭐 예. 부동산 하락이 뭐 순기능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혼율이 순기능이라고 떨어진다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율은 떨어지지만 네. 그게 사실은 화합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휴전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정말 현실적인 부분, 이 사람과 내가 이혼을 고려는 하고 싶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라든지 혹은 지금 어쨌든 그 자산을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될 때 예.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 보통 부동산이 그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바뀌어요. 만약에 급격하게. 네, 네. 그러면 죄송한데 변호사님 저희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혼. 약간 뭐 유예를 해보겠습니다. 네. 상담 나중에 받으러 오고 뭐 이런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하신 분은 없지만 예. 뭐 아파트가 뭐 주된 두 분의 어떤 재산이고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가장 어떤 덩치가 가장 크죠. 그렇죠, 가액이 그렇죠. 크기 예, 때문에 예. 그것을 이렇게 나눴을 때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제일 중요시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집이 늘 문제입니다 하셨고 돈이 없으면 이혼도 못하겠죠 김도현님 하셨고 준영님께서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도 못하겠네요라고 하셨고요. 이러나 저러나 참 마음고생이 신랑 신부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은 또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대신 읽어드리고 또 질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미리 또 저희가 문자로 받은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드리면서 저희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50번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빚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까 하셨는데 그 부동산도 누가 돈 다 주고 한꺼번에 사겠습니까? 부동산 내 집도 다 빚으로 얽혀 있고 요즘 또 앞서 코인 얘기도 나왔는데 코인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빚으로 점철된 가족들도 부부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빚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빚도 나누는 겁니까? 네, 뭐 재산을 나누듯이 예. 빚도 사실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기여도를 따지겠네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빚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빚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혼인 생활에 뭐 필수적인 비용을 뭐 수반된 예. 그런 빚은 당연히 어떻게 분할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뭐 같이 거주를 해야 되는 아파트를 사면서 뭐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담보대출도 같이 갚아야 되는 게 그거는 맞아요. 예, 이해가 가네요.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일방이 뭐 도박빚을 졌다. 그건 혼인 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진 빚은 아니거든요. 예. 그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빚은 아니고 개인의 채무로 봐야겠죠. 네,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말을 하고 나 도박하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빚에 기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거에 따라서 빚도 분할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공동생활에 기여가 됐다면 예. 빚도 분할 대상입니다. 아니 우리 배우자가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산더미로 불려와가지고 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약 좀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도박 문제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이거는 사실 순수하게 어떤 이혼 소송의 문제는 아니고 한쪽에 어쨌든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고 본인이 중독돼서 오는 분. 본인이 중독돼서 오시는 분 잘 안 계시죠. 대개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예.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알게 되고 그걸로 정서적인 고통이 생기고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치료가 우선이고 이게 뭔가 뭐 분할을 하고 이런 문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잘 치료를 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뵙게 되면은 네. 만약 그런 배우자가 빚을 왕창 네네. 들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하면 네네.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상담을 풀어가세요? 우선은 이제 찾아오신 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도박 중독 센터 같은 것들이 또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담하도록 실질적으로 좀 알려드리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셨을 텐데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 없다면 네. 굳이 선생님 뵈러 안 갈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치료도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0848번님은 너무나 궁금하셨나 봐요. 공적 사전 연구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고.
네,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또 연금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으실 때쯤 되면 예.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구를 하시면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아, 번호를 숨겨달라고 하셨는데 주식도 도박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네, 글쎄요. 색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예. 네. 그런데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주식 그럼요. 매각 대금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몇십억대 들고 계신 분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맞아요. 보면 꼭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큰 재산 예. 분할의 대상이 되긴 네, 해요. 네. 그렇군요.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 그 배우자분이 예. 과도하게 주식 투자를 해서 아마 손실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끝자리 네. 번호 좀 꼭 숨겨달라고. 네, 네, 네. 제가 정신 바로 차리고 네. 번호 잊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예, 네. 답이 충분히 됐길 바라고요.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네요. 시간이 역시나 빠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몰래 숨겨놨나 봐요. 배우자 한 분이. 네, 그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분할 청구 소송 가능합니까? 오늘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혼하고도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따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나 이렇게 숨겨놨던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 협의 이혼하시면서 잘 모르셔서 뭐 이걸 발견 못하셔서 청구를 못하신 경우가 있는데 예. 2년 내라면은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건강하게 이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흥분해서 접근하면 안 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네. 이성적으로 네. 너무 감성적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두 분의 말씀을 참고해서 건강한 이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이별로 안내를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